거기서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밑줄만 긋고 끝낼 거예요. 한 세대가 길다. 그 다음에 자손수가 적다에다 밑줄, 이미 교배가 불가능하다에 밑줄, 그 다음에 형질이 복잡, 유전자 수가 많다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 가지고 시험 대상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으니까 한번 밑줄만 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약속이니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박스는 남자, 동그라미는 여자로 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별로 신경 쓸 건 없고, 그 다음에 쌍둥이는 두 가지가 있죠. 밑줄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가 되어지는데 일란성은 자 나중 밑줄 하나의 수정란 밑줄에서 출발하고 이란성 쌍둥이는 두 개 이상의 난자가 배란되어 한 칸에 수정된 후 각각 독립적인 개체. 그러니까 일란성은 난자 하나, 정자 하나가 수정돼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다가 둘로 나뉜 거니까 시작점이 어때? 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란성은 난자 두 개, 정자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난자끼리 다르고 정자끼리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전혀 다른 것 개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거. 나중에 여기서는 이제 환경적 요인에 많이 이용되기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멘델 법칙에 따른 유전 현상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만 긋자 저번 시간에 한 거니까 우열의 원리 밑줄, 분리의 법칙 밑줄 이건 굳이 안 할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넘겨.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 있죠? 독립의 법칙도 살짝 밑줄만 그어주시고 이것도 안 할 거예요. 다 했던 거니까. 일단 바로 넘어가서 이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해놓고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른다 라고 써줄까요? 멘델 유전 법칙 따른다.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되어지는데 먼저 여기서 좀 밑줄을 긋게 있다라면 형질 결정 밑줄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인 경우 한 칸 내려가서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된다. 여기서 이제 우성 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귓볼 모양인 경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귓볼일 때는 이제 분리형이 있고 부착형이 있거든. 근데 분리형 우리처럼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럼 이게 부착형이고 요 귓볼하고 이 턱 사이가 이렇게 붙여있는 귀가 이제 분리형. 그래서 이게 복스럽다라고 해서 이제 복이 많다, 뭐 부자가 된다라고 하고 붙어있으면 이제 그렇대. 뭐 미신이야 그렇지만. 자,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멘델의 유전 법칙을 이용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갖고 멘델 쪽으로 첫 터치하면 다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음 페이지 귓볼 모양 유전 가계도 분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잡을 건데 여기서 봐봐. 일단 가계도가 나와. 일단 가계도를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왜 분리의 법칙이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분리의 법칙 왜 분리의 법칙이 중요하냐면 일단 볼게요. 여기서 일단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을 통해서 자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자손 중에 이제 둘 다 라지 A야. 바. 그 다음에 라지 A 바. 그래서 라지 A가 분리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스몰 A가 부착형 이라고 했을 때 우열 관계로 따지면 얘가 우성이 되어진다는 것까지는 잡고 여기가 우성이고 여기가 열성이다 라고 잡혀요. 자,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라고 생각할 거냐면 분리의 법칙을 생각해 보십시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분리의 법칙 기억나나? 전제 조건이 뭐였었지? 조건이 잡종이어야 돼요. 잡종이면서 플러스 자가수분.
자가수분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복습. 유전자형이 같은 것끼리 교배하는 거. 유전자형이. 그래서 잡종이 되니까 유전자가 달라야겠죠. 그러니까 달라야 되니까 스몰 a가 붙고 스몰 a가 붙어야 돼요. 그다음에 잡종이지 자가수분이니까 동일한 것끼리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나와? 라지 A, 라지 A, 두 개의 라지 A의 스몰 a, 스몰 a, 스몰 a가 나오죠. 유전자형이. 이때 표현형은 어떻게 나온다? 표현형은 이렇게 3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됐죠. 요게 지금 표현형이야. 이게 지금 분리의 법칙이거든.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예를 한번 들면 나중에 이제 가계도수할 때 사자성어는 아닌데 내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가계도 조사할 때 내가 맨날 쓰는 게 상성 우열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거고, 장담하는데 가계도 조사할 때 상성 우열이라고 하는 것만 잡아내잖아. 이쪽에다 쓸게. 가계도에서 요거는 암기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알게 될 거야. 가계도 할 때 유전병이 어떠한 유전병이 있어요. 이 유전병에 무엇을 체크하냐면 얘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병인지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병인지를 찾아내고, 또 하나는 이 유전병이 우성인지 아니면 열성인지를 찾아내는 거. 그래서 줄여서 상성우열이라고 하는데, 문제 풀 때 문제를 읽기도 전에 가계도 조사를 할 때 이 유전병이 상염색체에 따른 유전병인지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병인지, 그다음에 우성에 의한 유전병인지 열성에 의한 유전병인지를 찾기만 하면 장담컨대 그 문제는 50% 먹고 들어간 거야. 왜 50% 먹고 들어가냐면 이 두 개가 보기 중에 100% 나와요.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셋 중에 거의 기억 아니면 니은 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나와요. 그럼 일단 보기 하나는 제껴진 거야. 그럼 일단 오지선다가 아니라 삼지선다로 줄고, 또 하나 얘를 찾으면 그 다음부터 찾아 나서기가 편해. 얘가 상인지 성인지 우성으로 작용하는지 열성으로 작용하는지 알면 문제가 되게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유전 문제 풀 때 스피드가 많이 생기거든.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인지시켜 줄게. 자, 예를 들게. 여기서 지금 어떤 거냐면 부모가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둘 다 부모가 정상인데 어찌하다 보니까 여기에 정상인 자녀도 나왔고 그 다음에 유전병인 자녀도 나왔어요. 그런데요가 아니라 이걸 분리의 법칙으로 바라보는 거야. 둘 다 얘는 분리형이고 얘도 분리형이에요. 근데 여기가 분리형인데 여기가 부착형이 나왔지. 그러면 이렇게 부착형이 부모 때 있던 거야? 부모 때 발현되지 않았다가 자손에게 발현됐지. 이유는 얘가 열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면 얘가 부모 때 없던 형질이 발현이 되면 얘가 열성이구나 라고 하고, 반대로 정상인 얘가 우성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끝내는 거예요.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 유전병인데 자손이 정상이 나왔어. 자, 다시 한번. 유전병이야. 유전병이고 둘 다 유전병인데 자손 중에 유전병인 자손이 나왔는데 정상인 자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면 얘가 열성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꼭 정상이 우성은 아니야. 유전병이 열성은 아니야. 여기서 이거 보고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발현이 되면 써볼게. 부모에게 발현 되지 않았다가 자손에게 발현이 돼. 그러면 그 발현된 이 애가 뭐가 된다? 바로 열성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통해서 우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열관계를.
상성은 조금 있다가 성염색체 할 때 다시 한번 잡아줄게. 그래서 이것만 잘 잡아줘도요. 유전 문제 방향성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고3들한테도 재수생들한테도 똑같이 강조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 어디냐면은 253페이지를 보게 되면 1, 2, 5, 6, 7을 보세요. 1, 2, 5, 6, 7. 부모는 정상이지. 근데 지금 정상이란 분리형이야. 근데 5번, 6번에서 부착형이 나왔지. 부모에게 어떤 게 나왔어? 그럼 부착형이 열성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건 스몰 a, 스몰 a야. 그러면 하나는 누구한테 온 거야? 부계로부터 온 거고 하나는 누구한테 온 거야? 모계로부터 왔어. 근데 얘가 외관상 분리형이니까 라지 a는 무조건 써줘야 돼. 분리형이니까 무조건 라지 a를 써줘야 돼. 아, 부모는 잡종이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찾아 나서시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54에서 254로 넘어오세요. 밑줄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 밑줄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인 경우, 세 가지 이상인 경우를 보십시다. 이걸 동그라미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썼으면 여기 좀 보자. 대립 유전자가 몇 개냐면 세 가지 이상이야. 세 가지 이상. 그런데 얘를 복대립 유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복대립 유전이라는 말을 쓰면서 특이한 게 뭐냐면 얘가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말도 같이 기억하자. 단일인자 유전. 이 말 뜻이 나온 김에 같이 다인자 유전. 이게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질이 있어요. 어떤 한 형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립 유전자가 한 쌍, 이것도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는 이 유전자 요거 한 쌍, 즉 유전자 두 개, 얘가 이렇게 요게 한 형질을 결정합니다. 요걸 한 쌍에서 단일로만 되어 있어. 요걸로만 되어 있어야. 그런데 다인자 유전은 여러 개의 인자가 유전된다는 건데 어떤 거냐면 한 형질이 있어요. 한 형질이 있는데 이 대립 유전자가 여러 쌍으로 작용해. 무슨 소리냐? 여기서 상동염색체가 있으면 여기 애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떠한 형질을 결정하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영향을 줍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 형질 얘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 쌍의 상동염색 대립 유전자가 한 형질을 결정하는 거. 이거는 알겠지만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야. 그래서 이 단일 인자 유전할 때만 우리는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르고 이걸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해요. 이건 뒤에 가서 정리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인데 그건 얘는 다인자 유전일까 단일인자 유전일까 라고 한다면 잘 봐. 대표적으로 누가 많이 나오냐면 A, B, O식 혈액형이 많이 나오는데, 잘 봐. 천천히 들어. 천천히. 유전자가 몇 개냐면 유전자가 세 개예요. A, B, O. 분명히 얘는 세 개인 거 맞지? 근데 얘가 형질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셋 중에 두 개만 와. 그래서 결정. 이 셋 중에서 두 개만 옵니다. A가 오면 B가 오면 이렇게 해서 셋 중에 세 개가 다 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선택해서 두 개만 오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단일인자 유전이 맞지? 오케이. 그러면서 여기서 살짝 같이 기억할 게 뭐가 있냐면 이 ABO식 혈액형이 복대 유전 라인은 누구와 흡사하다? 바로 중간 유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중간 유전, 붉은 분꽃, 분홍 분꽃, 흰 분꽃 이거 했었던 거 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분홍 분꽃이 무엇과 같은 거냐면 AB형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이거 좀 어느 좀 필기 좀 해주시고 또 나가보도록 할게요.